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흉가 한 채가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고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무렵 갑작스러운 도시 생활에 지친 한 젊은 커플이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며 이 마을로 이사 오기로 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이 흉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가에 사는 것을 듣고 만류했으나 젊은 커플은 이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바꿀 생각뿐이었다. 이사 첫날 밤, 그들은 짐을 풀고 새 집에서 맞는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다. 집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득했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닥에서는 알 수 없는 울림이 느껴지고 벽에서는 누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함에 금방 잠이 들었고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튿날 커플은 근처 마을을 둘러보며 현지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흉가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모두 입을 모아 위험하니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그중 한 노인은 몇십 년 전 그 집에서 붉은 손자국이 가득한 벽이 발견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젊은 커플은 그저 낡고 허름한 집에서 일어난 오해라 여기고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다. 한밤중에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커플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닫힌 줄 알았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으스스한 기운에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여전히 묘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며칠이 지나고 이들이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상을 공구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창고에 보관한 도구들이 위치를 바꾸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지하실을 청소하러 내려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벽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붉은 자국이 가득했으며 오랫동안 방치된 묘한 물건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다. 아내는 두려움에 차서 그 집을 떠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겼다. 결국 그날 밤 극심한 악몽에 시달리던 아내는 방 한구석에서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야 말았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남편에게선 전혀 반응이 없었다. 놀라서 몸을 돌렸을 때 침대 한 구석에서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공포를 느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그때서야 남편이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두 짐을 챙긴 뒤 집을 나서려 할 때 문 앞에 놓인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이었는데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떠날 때 슬쩍 뒤돌아본 집 창문에서는 마치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늦은 밤까지 학교 과제를 하느라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조용한 도서관은 점차 인적이 끊기고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거의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드디어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도서관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도서관 맨 끝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고서들의 섹션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묘한 끌림을 느낀 민수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섹션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작정 손을 뻗어 임의로 책을 하나 뽑아들었다. 책은 제목이 바래져 읽히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지만 두꺼운 겉표지와 달리 속은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다. 책을 펴자마자 그는 희미하게 자필로 쓰인 글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글은 마치 누군가의 일기처럼 보였다. 오늘 드디어 그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민수는 흥미가 생겨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책에는 한 여성의 집요한 집착과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점차 글은 뭔가 불길하지만 매료되는 무언가로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어느 여름날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오늘 밤
그를 완성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차기 전에 민수는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시간이 꽤 지났음을 깨닫고 다시 시계를 봤다.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기고 도서관은 불이 꺼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책을 서둘러 덮고 반납 박스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다음 내용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책을 집어넣지 않고 자신의 가방 속에 몰래 넣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의 작은 방에 앉아 그는 다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컬트와 연관이 있는 이상한 의식들을 기록해놓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의식의 내용 중에는 문이 열린다. 라는 구절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페이지의 뒷부분에서 그의 방 창문 너머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창틀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상태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 여성의 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 그도 나를 느끼고 있다. 이제 문을 열 시간이다. 라는 글귀가 보였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린다는 그 글귀가 어째서 구체적으로 그와 연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걸까? 그는 황급히 책을 덮어버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여전히 그저 조용할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어 겨우 고개를 돌릴 수 있었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은 분명히 자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잘못됐다는 직감이 든 민수는 책을 다시 가방에 넣고 서둘러 방에 불을 켰다. 밝은 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방에 혼자 있음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렇지만 책을 완전히 덮은 이후로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피곤한 눈으로 잠에서 깼다. 그날 밤의 악몽은 그를 잠 못 들게 했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수상한 책의 내용만이 맴돌았다. 그는 결국 도서관으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그 책을 조사해야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재빨리 그 책을 다시 서가에 돌려놓으려 했으나 그 섹션의 책은 전혀 없었다. 마치 그 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꾸며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이 섹션에 있던 책들을 정리하셨나요? 그러나 사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섹션은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곳이에요. 최근 몇 년간 정리한 적도 없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왔다. 그 책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물론 책의 존재와 그것의 내용이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든 간에 민수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밤마다 창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문이 열린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일이 진정한 공포로 남아 그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은암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변두리에 자리한 오래된 패가는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그 앞을 지나가는 이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곤 했다. 이 집에서는 수상한 이상한 소리들이 밤마다 울려 퍼졌고 그 집에서 산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대학을 막 졸업하고 기사로 자리를 잡게 된 이태용은 이 집의 비밀을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이 기회에 크게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태용은 기사를 쓰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그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용은 오래된 신문 기사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집이 1920년대에 지어진 것이며 과거에 그 집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 집에는 부유한 지주와 그의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집안에서 일가족이 모두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가족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1990년대에
다시 그 집에 한 가족이 이사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아이들은 밤마다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부모는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다. 결국 그 가족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급히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모은 태용은 직접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귀신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말렸지만 태용은 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이상한 기운에 끌렸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태용은 열기를 느꼈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고 곳곳이 썩어 있었다. 벽지에는 오래된 곰팡이가 핀 흔적이 곳곳에 있었고 문은 녹이 슬어 삐걱였다. 방 안에는 한때 누군가 살았음을 암시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태용은 방마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며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참 동안 집안을 탐험하고 있을 무렵 태용은 집의 꼭대기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사람 의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에게 다가왔다.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라. 라는 소리를 태용은 확실히 듣게 되었다. 그 순간 태용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동작을 멈췄다. 집안의 공기 흐름이 갑자기 변하고 온도가 떨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집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태용은 휴대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려 애를 썼지만 마치 집 자체가 그를 가두려는 듯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사이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의식을 혼란시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태용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차가운 손길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태용은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결국 그 손길에서 벗어났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그는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온 태용은 정신이 아찔했고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가누며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 태용은 이후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그가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라는 것만을 말했다. 귀신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음산한 전설로 남아 마을의 공포를 지속시켰다. 어쩌면 그날 밤 태용이 듣고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집이 품고 있던 비밀이었을지도 모른다.